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8월 첫 금요일. 오늘 뭡니까? 아침에 다누리 발사 성공했다고 하죠. 정상 그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달로 향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오고. 아무튼 경사스러운 날이긴 하죠. 근데 참 그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경사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민생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지금 박수를 엄청 받아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데 참 이 국내에 그 수십 년간 60년, 70년 이상 쌓였던 그 적폐들의 그 준동, 저항, 발악,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악과 그 적폐들의 선전선동에 너무도 쉽게 부안해동하는 버리지 같은 이 족속들 때문에 거의 똥칠이 되고 있죠. 똥칠이. 그래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차츰 정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제목은 이재명 그 수많은 솔직히 지금 나오는 그 증거라든가 보도들 근데 그거는 의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확정적인 그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도 아몰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토끼형 그냥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끼형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그래 누굽니까 조선일보 양상훈이 그 새끼가 참을 인자 3개를 새겨야 되니 개소리를 씹으렸는데 특히 지난 1년 동안 참을 인자가 아마 수조 개가 쌓였을 거예요. 수조 개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다들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이 토끼형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민족성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를 모조리 다 극복하고 돌파를 해내면 토끼 형이 말했듯이 엄청난 어떤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솔직히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저항을 뚫고 만약에 돌파를 해낸다면 저나 다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타고는 다르게 뭔가 또 갑작스럽게 뭔가 좀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 이제 끝까지 버티기에 이제 결국 이제 뭔가 좀 이 사건이 벌어졌죠. 오늘 이제 또 뭐 조선일보가 아침에 단독 해가지고 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경기도시공사입니까 이게? 전세 계약한 김혜경 옆집 측근 배 씨가 부동산에 내놨다. 김혜경의 측근 배모 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 내놓은 정황이 확보됐다. 배 씨는 2020년 여름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61평 넓이의 옆집을, 그러니까 김혜경 옆집 말하는 거죠, 전세 매물로 내놨고,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 8월 6일 보증금 9억 5천만 원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대선 기간 중에 이제 터졌을 때 따져 물으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GH가 계약할 당시 해당 집, 전세 계약한 이 집 80대 A씨 소유로 실거주는 이제 아들 B씨가 이제 B씨와 그 가족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B씨는 이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채됐고, B씨 아내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하는 게, 과연 예를 들어서 종편에서는 그렇게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패널로 나온 놈들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사가 나는데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다. 아니 이 확인된 이런 사실들을 보고서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 게 맞냐고. 이거 판단하는 게 돼 있어서 뭐 지능이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냐고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단 한 놈도 없죠. 왜냐? 그러면 또 이제 잘릴 거니까. 그 대선 기간 때였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재명이가 했던 말 중에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 이 말을 이재명이가 직접 했거든요. 그럼 이제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로 다 반박이 가능하듯이 똑같잖아요. 뭐가 우연스럽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재명이 주변에는 아니 전부 다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다. 이것도 우연이잖아. 모른다.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공공기관에 특채되고 그 마누라는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숨진 김모 씨가 운전을 한 것도 우연히 그냥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 거죠. 그 판문점에도 우연히 그냥 같이 가게 된 거고, 모르는데 회의에도 우연히 그냥 참석한 거죠. 그 아들 그 새끼 그거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50일 넘게 입원한 것도 우연히 그냥 그 당시에 국군 수도병원에 그 숨진 김 씨가 있었다는데 우연히 그냥 거기 이제 입원하게 된 거죠. 그 도대체 이런 너무도 명백하고, 아니 논란의 가치가 없고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는 이런 걸로 온 나라가 이런 걸로 여론조사를 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절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는 절대 아니야. 아니면 저하고 다섯 형님이 진짜 정신이 나간 놈들이거나. 이게 참 뭐 저도 뭐 이상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어찌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저나 아니면 뭐 다대표 형님이나 아니면 저 빨갱이 김갑수 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준석이 우리 토끼 형 뭐 직접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비판하고 있죠. 아, 비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물고 싶고 뜯고 있는 거죠. 그냥 똥칠하는 거죠. 당대표가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이 한심하다.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빨갱이 논리는 빨갱이 논리로 반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이가 빨갱이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면 우리 토끼형 선거로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내부 총질이라고 말한 게 한심한 거면 이게 정말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맞잖아. 대통령은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잖아. 근데 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이 그럼 반기를 드는 행위잖아. 이 이준석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대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도 명백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가 없는 개소리라는 게 바로 이 증명이 되는데 이런 소리를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패널로 나온 놈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로 이걸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막 만약에 이제 또 논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선출된 당 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면 그럼 선출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라는 말 아니냐. 그러면 이준석이가 한 말이 곧 반기를 드는 행위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팍팍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계속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계속 서로 쳐 씹으면서 갑론을박을 하니까 그럼 개돼지에다가 버러지들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이쪽 여론이 좀 높다고 하면 그냥 그 거리만 쓸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정확하게 이 상황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교수하고 시험 성적 때문에 대판 싸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학은
이 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거든요. 왜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아니,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 유일하게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무궁화호 타고 갈 수도 있고, 새마을호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SRT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국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도 남해 고속도로 타고 갔다가 진주에서 다시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길이 있다고요. 그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의 근목은 답에 이르는 길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지? 그 수많은 길,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무슨 얘기 하다 그래 됐지? 아이,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 이게,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그건 분명히 제대로 푸는 게 맞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논리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팍팍팍팍 머리에 와 닿는다고요. 근데 그 논리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냥 서로 개소리를 쳐 씹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소위 저 기득권이라는 저 적폐 저 조중동 저 쓰레기 독극물 저 새끼들이 허구한 날 쓰레기 같은 패널들 모아다 놓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논리에도 전혀 안 맞는 개소리만 계속 쳐 씹으리게 하니까 이 백성들도 그냥 그렇게 쓰레기가 돼가는 거예요. 어차피 쓰레기였던 데다가. 그럼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한 방에 정리가 되잖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출된 대통령이 말하는 게 정론이다.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경찰 저 새끼들도 구태타 일으키는 거고 야당 저 새끼들도 개새끼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봐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논리. 세상 모든 것은 논리가 존재해요. 논리가. 무슨 현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도 하루 왼종일 논리도 없는 개소리를 하루 종일 저 씨부리고 앉아있어. 물론 지금은 단련이 돼가지고 저도 짜증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전만큼. 그래도 간혹 좀 뭡니까 좀 욱하긴 합니다만은 아
그리고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는 일은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 표를 받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이런 수사가 발표됐다. 그래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조중동의 꼭두각시라는 자기 고백이죠. 꼭두각시라는. 그리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그 5월 그러니까 취임한 그달 5월 동안에는 특별하게 막 그 뭡니까 언론에서도 막 물고 싶고 뜯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딱 6월 1일 지방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지방선거를 우리 토끼형의 힘으로 압승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득권들이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 뭡니까 취임하고 우리 토끼형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이준석이가 또 뭡니까 그 지방선거 준비하고 하면서 또 분탕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쥐가 당대표일 때 민주당이 지는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쥐가 당대표일 때 민주당한테 질 수밖에 없도록 분탕질을 치놓고 온갖 똥을 다 싸질러 놔놓고 자기가 징계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있을 때 똥 싼 것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건데 말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조중동식 논리잖아. 빨갱이들 논리. 모든 게 빨갱이 논리잖아요, 이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예외가 없다니까요. 예외가 없어.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 중에 예상하고 말했던 것 중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우리 토끼 형의 목표는 리셋 코리아다. 그러면서 제가 항칠이 억수로 돼 있는데 박정희는 백지에다가 그냥 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였고 지금은 항칠이 엄청나게 돼 있다. 이거를 새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금 딱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 이거 지우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막 지우개로 막 지우려니까 이 붙어있던 이 항칠되어 있던 이것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 논리가 정확하게 맞잖아. 제가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그 표현을 지금에 와서 그대로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그게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판세를 그 토끼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저라고. 왜냐 이게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한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토끼형이 그 발표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방송을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해양 세력, 중국, 러시아, 북한, 대륙 세력 이렇게 지금 편가르기 하는 거다. 그때도 하잖아. 이렇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뭐 예측한 거 그런 거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관을 뭐 저번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정호영이를 끝까지 밀고 갈 것 같다 뭐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끝까지 밀고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굵직하게 큰 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제가 그때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도 정확하게 그 논리에 들어맞잖아요.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또 저랑질 한다고 또 좀 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닌가? 위기가 오면 먼저 도망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거다. 참. 이런 빨갱이 새끼가 그것도 그 젊디 젊은 나이에 그 짓거리만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성상납을 받고 현물로 뭘 선물을 받고 접대를 받고 이런 새끼를 지금 이 적폐 세력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그냥 이런 쓰레기들로 그냥 나라 분탕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끊임없이 그냥 이권을 챙겨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정도까지는 분석을 못 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끊임없 말을 엄청나게 너무 가볍게 하고 그리고 녹취록 아니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다른 거 다 놔놓고 말입니다. 녹취록만 들어봐도 그 녹취록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태도 뭐 억양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봐도 저 쓰레기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본능 아닌가? 아니 동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상대가 있는데 뭐 예를 개 같은 경우도 뭐 어르렁거리고 막 죽어들기 뭐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르렁거리는 그 어떤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대충 그 어떤 놈인지 딱 감이 오잖아요. 하물며 어쨌든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래 사람이라고 하면서 상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한두 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알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대화를 좀 해보고 막 이 하다 보면 그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랄까 그 좀 대화도 오래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뭐랄까 그 진실하지는 못하구나 이런 최소한의 그런 느낌들은 조금씩 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준석이 오히려 그래 이준석이는 이재명보다 더 핫질이죠 핫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기득권은 그런 쓰레기를 대표로 앉혀놔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쳐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같은 이런 쓰레기를 당대표로 내세운 거예요. 그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그래 오후에 자기가 직접 가처분 낼 거라고 하죠. 변호사 자문도 마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러니까 오늘 보세요. 홍준표가 선을 긋잖아요. 이준석 자중하라고 말했건만 박 탄핵 때 연상시켜.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밖에서 당과 대통령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연상시킨다. 이미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대표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 당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안위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거늘 지금 하는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했으나 최근의 대응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좀 더 상식 좀 더 성장해서 돌아오시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홍준표가 이거는 뭡니까? 홍준표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도 지친 거예요. 지친 거야. 자기도 하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준석이하고 나도 일단은 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준성맘이라는 정미경이 또 역시 당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준석 대표가 대장의 길을 가기 원한다. 대표로서 당의 내용을 거듭하기보다 가처분에서 차라리 지는 게 낫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안다. 개족 같은 아유 쌍년. 어쨌든 얘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자기도 느낀 거예요. 그게 지쳤죠 이것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목에다가 윤석열의 버티기. 이 버티기에 결국 정미경이도 홍준표도 지쳐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준석한테 그만두라. 나대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토끼 형의 방식은 다 이거였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지쳐서 다 나가 떨어졌잖아. 지쳐서. 토끼 형은 결국에 보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그냥 이거 버티기야 버티기. 이제 표현을 하자면 자기는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분탕 치도록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자기 편이니까. 그냥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정미경이도 홍준표도 이준석이 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토끼 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분석이 안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미에도 떨어져 나갔죠. 결국에는 뭐 경선 때부터 해서 보면 뭐
뭐 선대위에서도 그렇고 뭐 김종인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갔잖아. 근데 그 떨어져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토끼 형이 특별하게 뭐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끌어안고 가는 듯이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 토끼 형은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얻어왔습니다. 그 저는 이것도 지금 그 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준석이 골수팬, 정미경이 홍준표까지도 학을 떼가지고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지쳐가지고 이준석이를 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토끼 형의 버티기 전략.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막 어찌되든 그냥 계속 내버려 둔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 이게 이때까지 우리 토끼 형이 보여왔던 모습이에요. 모습. 그 지금은 이제 단위가 커졌잖아. 대한민국이랑 나라 전체가 이제 그 대상이 됐잖아요. 그 제가 오늘 딱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이게 통하는구나. 결국 우리 토끼 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보면서. 이것만 딱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습성 때문에 토끼 형의 지금 스타일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전 같으면 김영삼이처럼 심하면 법이고 뭐고 그 다 필요 없고 뭔가 딱 그 카리스마 있는 어떤 지도자가 딱 잡고 뭔가 정리를 하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저 뭡니까 이제까지 그냥 왕노릇을 했던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서 저들끼리 막 짬짬이 헤쳐먹고 그렇게 이때까지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모든 게 다 오픈이 되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막 이 4분 오열돼가지고 막 서로 물고 씻고 뜯고 막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정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 토끼 형은 지금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 안 거치면 이 나라 재설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쟤들 말대로 뭐 협치를 해야 되고 여당하고도 협치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 인사 문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 그래 뭐 조중동 모가치도 주고 저 야당도 이제 좀 모가치 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그 똑같은 거지. 똥에 물 타면 똥물이죠.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결국엔 똥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을 완전히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물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 새끼들이 지금 그냥 개이 씨발 그래 어차피 똥물인데 그냥 계속 똥물로 가자.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으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토끼는 그거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된다 씨발 똥 치워야 된다. 똥 다 치우고 그 통에 다시 깨끗한 물을 채울 거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지금 항칠되어 있는 이 A4지 이거 싹 다 항칠되어 있는 거 다 치우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깨끗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잖아. 제가 말하고자 아까 얘기하고자 한 게 요거였어요. 논리적으로 지금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에 제가 얘기했던 거고 리셋 코리아라고. 그 지금 항실이 엄청나게 돼 있다고. 이거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들이 딱 붙어가지고 안 돼 씨발 나 안 지워질 거야 씨발 이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냥 이거를 무력으로 지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씨발 뭐 군 동원해가지고 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씨발 막 다 총을 쏴 죽일 거야. 그 제가 보니까 그냥 이 A4지에 항칠이 되어 있는 이것들끼리 서로 막 물고 싶고 뜯고 저것들끼리 막 물고 싶고 뜯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지쳐가지고 하나씩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상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 항치되어 있는 이것들끼리 안 된다 저거 막 저거 안돼 막 이렇게 지랄을 하다가 저것들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씨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미경이가 지쳐서 이렇게 하듯이 홍준표가 지쳐서 이준석이 디스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저 보니까 또 뭐 지지도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24%. 아 정말. 그 이제 2016년 탄핵 직전에 그 박근혜 문재인 2021년 지지도와 비슷하다. 이 이제 또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바로 이 빨갱이 새끼들이 나오죠. 이게 나라냐 외침 들린다. 국민이 촛불 들어야 하나. 박홍근이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정치와 권력 사유와의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 얼마나 이 개새끼들입니까?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남아있지 않던 공적 시스템을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본말을 전도시켜가지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요.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그것도 일부한테 먹히는 게 아니고 다 먹힌다니까. 그게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로.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결국에는 우리 쪽 사람도 좀 심어줘 이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조중동하고 똑같이. 신현영이는 오늘 발표된 갤럽 이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로 떨어졌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정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국민의 실망 앞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남탓만 하며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수진이는
이게 나라냐는 5년 전의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샀고 대통령 부인은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대통령은 국정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하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서게 될 거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대응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거조차도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두는 거라 저는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지랄하다가 결국에는 저거들이 먼저 지쳐가지고 박살이 날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거 어젠가 저 누굽니까 홍보수석인가 시민수석인가가 얘기했다고 하죠.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까처럼 뭐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빨갱이 새끼들이 개소리를 쳐 씹으리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나와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사적 채용 어쩌고 지랄하면 바로 딱 기사들 딱 불러다 놓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되잖아. 생방송으로 사적 채용 아니다. 이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밀실에서 사적 채용을 했고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다 확인해가지고 뽑은 거다. 이렇게 하면 언론 플레이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싸움이 되잖아. 근데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이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어차피 국힘 그 새끼들은 어차피 내놓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다 적이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실이 나서서 얘들이 이런 개소리를 쳐 씹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청와대처럼 그게 멀은 것도 아니잖아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기자들 불러놓고 생방송으로 그냥 끈끈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잖아. 대변인이 나오든 홍보수석이 나오든 시민수석이 나오든 비서실장이 나오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나오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 기능이 완전히 작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대표님도 그렇고 걱정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그때도 그랬듯이 분명히 이게 문제는 있는데 현재 다 대표님의 의견은 뭐냐면은 이게 토끼형이 통제가 안 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냅둔다. 제 입장은 그냥 이렇게 하도록 냅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다 대표님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니라고 지금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스타일 자체가 버티기 막 싸우게 냅두고 그냥 저들끼리 막 물고 씹고 뜯고 싸우든 말든 그냥 그대로 냅두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든 누구든 그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사삭 직린을 하는 걸로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하는 게 영향이 있지 않나, 확증되지 않은 사실을 SNS에서 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어. 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SNS 가지고 막 퍼나르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격하는데 바로바로 내려와서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냥 계속 방치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싹 정리하는 걸로.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뭐 그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우리 토끼 형, 이제까지 보여온 모습은, 무대응으로, 무대응의, 시간 끌기, 버티기. 이러다 보니까 그 외 세력들이 물고 씹고 뜯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신나서 물고 씹고 뜯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아니 솔직히 누구나 동물도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욕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지치거든요. 처음에는 막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모든 세상이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토끼 형은 무대형 시간 끌기에 들어간 거죠. 그 와중에 이 적폐 세력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니까 물고 씹고 뜯는 정도가 심해지죠, 갈수록. 그러니까 뭐 머지않아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